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MB 파이낸셜 뱅크의 박승배 부행장 그리고 모기지 담당하시는 제닐리 씨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요즘 추워서 안에만 있으려 그러는데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네. 봄이 와야 되는데요. 네, 우리 은행에 있어서 3월은 좀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바쁩니다. 그렇죠. 맨날 바쁘다 그러는데 네네. 12월, 1월 달 바쁘고요. 네. 3월 달은 또 아무래도 트랜잭션이 많아지거든요. 트랜잭션이라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특히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부터 픽업하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네. 시카고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추웠다가 이러면은 3월에는 트래픽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일단 브랜치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2월은 조금 그래도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도 않으시죠?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날짜도 얼마 없고. 네. 1, 2월 달은 또 올해 플랜하느라고 네. 여러 가지 바쁘고요. 뭐 미팅이 네. 엄청 많아요. 올해도 뭐 설에 무료 송금도 하시고. 예, 저희 당연히 네. 우리 한인 고객들 위해서 네. 설에는 꼭 무료 송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아시는 분들은 또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때. 그때만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네, 있고. 추석과 설 이때. 다행히 요즘에 또 달러가 네, 좀 강세예요. 강세라서 예. 요즘에는 좀 좋아하셨어요. 돈 보내는 느낌이 좀 나죠. 그렇죠. 예, 조금 예. 옛날보다 좀 덜 보내더라도 네, 맞습니다. 받는 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참 송금하셨던 분들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MB은행에서도 지금 몰기지 계속 하고 있죠. 저희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모기지는 네. 작년에 저희가 콜테일러 은행을 합병하면서 네. 콜테일러 은행이 그 모기지 디파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거의 전역에 모기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요즘 사실 덕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기지는 늘 해왔지만 네. 이렇게 스트롱한 백오피스가 있은 적은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니 씨도 모시고 왔지만은 이렇게 백오피스에 굉장히 언더라이터든지 네. 아니면 이런 모기지 오피서들이 굉장히 경험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하나 가져오면 굉장히 빨리빨리 일이 끝나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 사실상 이제 몰기지라는 거 자체가 무슨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랑 친하니까 주고 저 사람은 나랑 그게 아니까 당연히 그게 아닌 거라 말씀드리는데 네. 아까 이렇게 합병이 돼서 너무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네. 모기지가 굉장히 강해졌어요라고 하는 의미가 모기지는요. 네. 특히 이 일하는 건 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냐. 네. 그다음에 잘 돼 있냐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그 턴어라운드 타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옛날 같은 경우는 한 달 걸렸을 일이 지금은 뭐 일주일이면 끝난다든지.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들도 네. 훨씬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았으면 못했을, 왜냐면 뭐 지금 좀 이따 제니 씨가 설명하시겠지만 허가받아야 되는, 라이센스 다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있군요, 여긴 또. 네,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기존의 MB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10개밖에 못했다 그러면 지금은 20개, 30개 더 많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못해드렸던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런 상품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하지만 지금은 요게 안 되면 요것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상품을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진 거죠. 하긴 그래요. 제가 봐도 어떤 은행 가면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은행 가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품의 종류가 내 상황은 안 변했는데 상품의 종류가 따라서 그게 그거군요. 모기지도 다 똑같지 않아요. 물론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조금 물론 그냥 아무 그게 없으신 분이면 뭐 검도 좋고 크레딧 좋고 에브리띵 다 좋고 다운페이도 훨씬 많고 그런 분들이면 뭐 뻔한 상품이 있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 형편이 좀 다르니까 그런 분들한테 맞춰줄 수 있는 상품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몰기지가 강해졌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랜더들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600점까지 크레딧 점수 있어도 뭐 할 수 있는 가능한 모기지들이 있는데 어떤 랜더들은 뭐 620점 미니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가 어떤 데는 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안 해줘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군요.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허가받은 상품이 없는 이번에 거고. 이제 콜테일러랑 합병을 하면서 이제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많은 어떤 그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흡수가 된 거군요. 제가 알기로는 진모기지만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200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200명. 네. 그러니까
백오피스가 그만큼 스트롱해지니까 네. 저희는 이제 마음 놓고 손님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쪽에 다 해주니까. 예, 아니 왜냐면 분명히 저랑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아니 몰기지라는 게 은행에서 그냥 뭐 어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페이버를 주는 게 아닌데. 네. 저 은행 가면 되고 이 은행 가면 안 되고 네. 또 강해졌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네.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상품이 그만큼 많을수록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손님 거니까. 시츄에이션이 많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뭐 일괄된 시츄에이션이면 좋은데 그렇지 네. 않잖아요. 열면 열도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가 이제 저희 그래서 요즘 저는 너무 솔직히 좋습니다. 네, 좋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거 못 해준다고 그러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상품이 없어서 못 해줍니다. 좀 그렇잖아요. 그쵸. 손님들한테 말하기.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턴어라운드 타임이 빨라졌어요. 이거는 맞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솔직히 손님들한테 미안했던 게 뭐 한 번 보내면 뭐 한 달 걸리고 2달 걸리고 이래요. 근데 지금은 급하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 만에도 답이 오고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네, 제 일이 많이 줄었어요. 정말로 강해지셨네요. 네. 예, 우리 MB은행 모기지가 강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아마 그 강해진 중심에는 또 우리 제닐리 씨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세요? 요즘에 그 계속 방송도 나오시고 하시면서 한국 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많이 연락 오고 아주 네. 바빠요. 바쁘세요? 네. 네. 바쁜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직장에서 바쁜 거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특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박성일 부회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MB은행 과거에는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렸던 일들을 이제 우리 제닐리 씨와 또 이제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베네핏들을 네. 우리 고스란히 고객들이 누리는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데 오늘 모신 이유가 올해부터 좀 집장만 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얘기인지 뭐 이자가 낮춰졌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보험료가 낮아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예, 그리고 이렇게 새해가 되고 말씀하셨다시피 3월쯤 되면은 이제 그 퍼스트 홈 바이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또 퍼스트 홈 바이어가 아니어도 집을 좀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3월부터 계속 이제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이 많은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집을 살 거다 안 살 거다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괜히 은행 가서 물어보기도 좀 미안하거든요. 기본적인 정보 같은 거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많이 시간이 세이브 되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범주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귀를 기울이시면 되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모기지 보험료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요번에 페니메이에서 3% 다운 옵션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FHA는 3.5%, 3.5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FHA는 크레딧 스코어이 600까지 내려가거든요. 저 MB는요. 보통 네네. 다른 은행들은 620나 640 필요해요. 우리 잠깐 하나씩 갈게요. 네. 일단은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일단은 그 프레디메와 페니메에서 다운 페이먼트를 3%로 낮춘다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게 보통 저번에는 5%를 미니멈으로 require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한 달 또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3%로 change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쨌거나 내가 집을 살 때 미니멈 5%는 있었어요. 론을 받으려면 5% 이상은 다운을 해야 론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제는 3%만 다운을 해도 론이 나오는군요. 네.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긴 거죠. 그쵸, 무조건 나오지 않겠죠. 물론 거기에 또 다른,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역시 또 그거를 다 캐치하셔가지고, 네. 옆에 계시니까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찬스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3%만 다운해도 집을 살 수 있는 찬스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3%는 되고, 크레딧 스코어 되고, 모든 걸 다 되는데, 2%가 모자라가지고 집을 못 사는 경우. 맞습니다. 그리고 더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이제 없어졌다. 네. 네. 그러면은 어떤 리퀘어먼트가 있습니까? 네, 크레딧 스코어는 620 돼야 되고요. 620. 이거 이제 3% 다운에 대해서. 네. 3%는 그거는 페니메이요. 그리고 돈을 기프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3% 다운페이를요. 네네. 그리고 그냥 그 다운 페이먼트하고 혹시 저거 하시면 영어로 설명하셔도 괜찮아요. 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영어로 설명해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해석해 드릴게요. 네네. 그러면은 3%를 기프트하고 또
그냥 칸도 같은 것도 worry 안 해도 돼요. FHA는 보통 FHA approved 돼야 된 칸도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팬이 하면서 아무 집이나 칸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칸도 융자 같은 경우는 그 칸도의 상태에 따라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칸도가 있고 아닌 칸도가 있고 그래요. 그래요? 유닛이 몇 유닛인데 그 중에서 몇 유닛이 렌트냐에 따라 뭐 이렇게 막 리스트릭션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뭐 앨리스트 몇 유닛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칸도는 어소시에이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인 집이면 그 사람 것만 보면 본인이, 되지만 칸도는 자기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이제 페니메를 이용하면 이제 620점 이상 크레딧 스코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또 그 외에 또 이제 뭐 그건 자세한 건 아마 제가 볼 때 상담을 통해서 맞습니다. 본인 상황이랑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에 핏한 경우 맞는 경우는 3%, 3% 다운만 해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굉장히 좋은데요, 진짜. 좋죠. 네, 정말 좋은데요. 네. 3% 정도면 사실 웬만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좀만 적응하면 그러니까요. 렌트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통 사람들이 20% 다운하고 사는 융자가 제일 이제 그 컨벤셔널 모기지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물론 다운페이를 적게 하면 지금 이제 설명해드리겠지만 이제 모기지에 대한 인슈런스를 또 따로 내야 되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잠깐 인슈런스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보통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 20%면 20% 이하로 만약에 다운페이를 할 경우에 은행 쪽에서도 불안하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정말 이걸 할 수 있는지. 은행에서 불안하기보다는 팬이나 FH에서 FH에서 모기지를 백하는 데에서 오늘 굉장히 말을 하면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성범 부장님께서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신 것 같은데, 이 페니메나 프레디메에서 일단 불안하기 때문에 인슈런스를 들라고 권장을 하고 그걸 이제 리콰이어를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옵션이 좀 있나 봐요. 네, 만약에 5% 다운 하면은요, lender paid MI라고요,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뱅크에서 그 interest rate를 조금 더 올라가게 하지만은 monthly mortgage insurance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지금 이제 5%를 다운페이 했을 때, 그럴 때, 보험료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슈런스가? monthly insurance는 없거든요. 근데 interest rate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5%를 할 경우 3%는 인슈런스를 들어야 되는데 인슈런스를 따로 페이먼트를 하셔야 되지만 거기서 2%만 더해서 5%를 다운하시면 인슈런스를 따로 안 내고 그 대신 이자율을 조금 올려서 그 페이먼트에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은 거예요? 아니 왜냐면 어차피 뭐 이자가 조금 올라가나 인슈런스나 페이먼트가 돈은 없어지는 건 똑같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페이먼트이 보통 더 decrease예요. 그게 lender paid MI 하면은 total 페이먼트이 좀 적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인슈런스를 따로 드는 거 3%하고 인슈런스 따로 드는 것보다 5%하고 이자를 조금 높이는 것이 토탈 페이먼트를 다 합하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이자로서 또 하기 때문에 텍스 보고하실 때 이자 낸 것도 다 디덕 받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인슈런스는 텍스 디덕 못 받나요? 100%는 다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좀 달라요. 뭐 이렇게 돈 너무 많이 벌으면은 그거를 못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다 어카운트하고 얘기하면은 더 어카운트 CPA하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자 낸 거는 100%다. 그 1년에 얼마 이자 냈다 해서 이제 그 텍스 디덕트 받으실 수 있는 받으시지만 모기지 인슈런스를 내시는 포션은 그게 다 100%다 카운트 안 되는 그 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자로서 내는 게 사실은 같은 금액이면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겠네요. 어차피 디덕션을 받을 수 있으면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 변한다고 얘기를 토탈 페이먼트 자체도 좀 낮아지고. 그러면 지금 그 집을 이제 올해 장만하셔야 하는 분들이 이런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 가장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론을 좀 쉽게 얻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면 좋을까요? 네, 저희는 pre-approval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만나갖고 애플리케이션 다 하고 인컴하고 에셋 같은 거 다 해갖고 제가 언더라이팅한테 보내요. 그래갖고 이제 approval을 받으면은
그거를 벌써 다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property find 하면은 그때 그냥 appraisal 하고 그냥 아주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이 approval 받는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accurate한지 궁금한 게 왜냐면 제가 이제 저도 집을 사면서 막 이렇게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은행 나고 근데 pre-approval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pre-approval 받아도 나중에 decline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뭐 그냥 일단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안 믿는 데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프리어프루벌 지금 저도 이렇게 경험상 보면 프리어프루벌 할 당시에 일단은 기본의 그분의 재정 상태를 다 봐요. 어플리케이션 받고 그다음에 그분의 인컴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컴이거든요. 그럼요. 인컴하고 크레딧 제일 맞습니다.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받아서 당신한테 얼마 정도 융자를 해줄 수 있다고 아웃라인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그게 딱 그거보다 뭐 더 큰 집을 사면 안 되지만 네네, 그렇죠. 그 정도 보는 선에서 예를 들어서 당신한테 한 20만 불 정도 뭐 25만 불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은행에서 프리 계산을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그 안에서 이제 일이 나요. 이게 먼저 하셔야 될 일이네요. 당연히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요즘에는 그리고 특히 셀러들이 프리어프루벌 없으면 딜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리얼터들이 집을 보고 싶다 그러면 먼저 그것부터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행에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하고 저희 같은 게 좀 달라진 게 요즘에는 필요한 서류만 주시면 프리어프루벌 금방 나와요. 근데 금방 나온다는 게 뭐 딱히 페이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이 그만큼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계산 좀 해봐달라 그러면 언론은 계산해서 그걸 빨리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게 뭐 며칠이 걸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필요한 서류만 갖다 주시면 제가 답을 빨리 드릴 수 있어서 자신감이 넘치세요 지금. 요즘 제 일이 많이 줄었다니까요. 정말 그러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을 사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first home buyer는 집을 사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first home buyer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은행에 돈만 있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내가 월급이 이만큼 되면 대충 본인이 계산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 정도쯤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집 먼저 보세요 나가서. 그쵸? 집 먼저 딱 돌아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 옵니다. 그러면은 융자 받으러 왔다. 나 이 집 살려고 하는데 얼마 이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굉장히 그게 마음에 걸려요. 계속 그 집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일 프리어프루벌 받는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나. 그 금액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10만 불 융자 받을 수 있나, 15만 불 받을 수 있나, 20만 불 받을 수 있나.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집을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내 재정 상태로 얼마 정도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사실은 그게 제일 처음이죠. 100% 다 캐시 내고 사실 거 아니니까. 그게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만큼이고 그렇죠. 내가 은행에서 융자 받을 수 있는 최대가 이만큼이니까 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 80-90% 정도 수준과 내 거 합쳐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집을 아마 구매를 하시면 이상적이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거꾸로 계산이 나오는 게 아까처럼 다운페이가 좀 부족하면 뭐 5% 프로그램, 3% 프로그램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20만 불 정도인데 내 다운페이는 뭐 한 2, 3만 불밖에 없다. 그러면 그러면은 5% 다운페이로 가나 3% 다운페이로 가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을 좀 더 큰 거를 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맥스가 이건데 다운페이를 좀 더 하면 혹시나 뭐 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서로 또 의논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다운페이를 하는 게 이제 내 돈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아까 또 우리 기프트머니. 제니 씨가 설명했듯이 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주는 기프트머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또 그런 거는 어떻게 또 페이퍼를 해야 되는지 미리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돈을 준다라고 하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죠. 그걸 다 증명이 필요한 거니까. 네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럼 프리어프루벌 받는 데는 비용이나 이런 것이 발생합니까? 아니요. 안 받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사실 미리 여쭤보지 않아서 그거 받으면 저희 장사 못해요. 걱정을 했는데 프리어프루벌은 부담 없이 오셔서 일단은 받으실 수가 있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오시는데 아까 잠깐 보험료 인슈런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인슈런스 레이트도 좀 내려왔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인슈런스 만약에 크레딧 스코어이 좋으면은요 아주 low 할 수 있고 그리고 FHA도 한 보통 1.35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0.85로 내려갔어요. 그거는 FHA. 0.5%가 30% 이상 줄은 거죠. 네. 저는 사실 0.5%가 줄었다 그래서 그거 뭐 줄어봤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융자 금액이 0.5%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거네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러네요, 진짜. 아니, 그리고 더더군다나 전체가 뭐 1점 몇 %에서 0.5%가 0점 몇으로 내려오니까 어제 말씀하신 대로 30%가량이 많이 준 거면 굉장히 많이 준 거네요. 그래서 페이먼트 상으로 이제 돈을 따졌을 때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로우 다운 페이 하시는 분들이 인컴하고 그것만 맞으시면 크레딧만 맞으시면 이제는 뭐 쉽게 옛날보다 쉽게 더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죠. 그렇게 주택 시장이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 보통 왜 현금을 주고 집을 사는 거를 선호한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그 주인 입장에서 집을 팔 때 혹시나 딜이 망가질까봐 현금을 선호하는 거지, 뭐 현금을 한다고 해서 딱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리 어프루벌 받아서, 특별히 이제 MB은행 같은 경우, 몰기지가 강한 은행이고, 이거 어프로브 된 거는, 이거는 지키는 은행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인식만 되면, 뭐, 이 주인 입장에서, MB에서 프리 어프루벌이 이만큼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40만 프리 어프루벌이 나왔는데, 우리 집은 $25만, 이 사람은 뭐, 일단 이 사람한테 팔면 바로, 클로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딜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캐시드 하시는 분은 뭐 보고 당장 내일 살 거 아니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 아무리 뭐 그렇다 그래도 지금 이자를 뭐 4%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30년 고정 이자를 30년 동안 4%에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정말 옛날에는 생각도 못하던 일입니다. 옛날에 한 8% 막 10% 이랬죠? 넘었죠. 제가 처음 은행 일할 때만 해도 7, 8%였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굉장한 사실 변화죠. 이 30년 고정으로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워요. 요즘에 보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금 때가 이자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낮아졌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다운 페이먼트도 리퀘어 되는 것이 이제 5% 물론 선택을 맞습니다. 본인이 하실 수 있지만 3%만 해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3%를 했을 때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 보험료도 0.5%가 다운되면서 특별히 이제 지금 집을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의 재정적인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금액상으로 많이 도움이 되죠. 일단은 뭐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포션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줄었을 거고요. 그 반면에 그럼 똑같은 인컴으로도 조금 더 큰 집을 볼 수 있는 것도 그게 있는 겁니다. 그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불 페이먼트 차이가 난다, 200불 페이먼트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거를 모기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뭐 5만 불짜리, 6만 불짜리 이런 모기지가 되기 때문에 또 저는 그렇게 금방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에 그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같은 인컴. 어차피 자기 인컴은 누가 지금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인컴을 가지고 얼마짜리 모기지를 받아서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나. 이게 그 스케일이 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제니 씨께서는 모기지를 오랫동안 하셨을 테니까 우리 집을 장만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프리 어프루벌도 받으면 제일 좋고 이제 해서 했는데 의외로 서류라든지 뭐 다른 거에서 미스가 된다든지 해서 요런 거는 꼭 미리 좀 그 프레퍼레이션 할 때 준비하실 때 요거는 꼭 신경을 써서 좀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서제스션이 있으시면. 뭐 tax return 같은 거요. 다 필요하고 bank statement 같은 것도 어쩔 때는 그 필요한 게 all pages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bank statement이 10page면은 그거를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은요. 거기서 large deposit 같은 거를 저희가 리뷰해야 되거든요. 뭐 돈 근데 보통 스테이먼 달라고 첫 장만 쭉 갖다 주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무조건 다 풀 페이지. 텍스 리턴도 앞에 두 장만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 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무조건 다 풀 페이지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테이먼트든 세금 보고든. 뭐 필요 없으면 가져가시더라도 그 종인. 왜냐면 또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걸리고 힘들지만. 저희가 다 카피해 드릴 테니까 제발 좀 풀 페이지 좀 다 가져와 주세요. 이게 의외로 많으신가 봐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꼭 리뷰해야 되거든요. 그 뱅크 스테이트먼은요. 그러니까는 집 사기 전에 뭐 이렇게 돈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나빠요. 그러니까 집을 사기 전에는 이제 큰 돈의 트랜잭션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60 days 우리가 봅니다. 60일 동안은 어쨌거나 내가 집을 사려고 받을 돈이 있다면 미리 받아서 60일은 은행에 넣어놓고
네. 있어야 이제 그 다음 프로세스가 쉽게 네. 진행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먼트 풀 페이지를 달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이 트랜잭션을 다 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래서 지난 뭐 2달 동안 큰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으면 그게 뭔지를 프로프를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뭐 하면 되지만 네. 그래도 불필요한 걸 만들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런 쪽에서는 좀 주의를 하시고 네. 준비를 하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이런 큰 모기지를 받을 때는 크레딧 네. 점수 관리도 그건 한 몇 달 전 아니면 뭐 1년 전, 6개월 전부터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네. 예. 혹시 또 뭐 모기지 관련해서 네, 그 크레딧 스코어 조금 얘기할게요. 네네. 만약에 크레딧 스코어를 레이즈 하려면은요, 뭐 네. 크레딧 카드 같은 거 있는 거를 좀 페이다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네. 이제 뭐 이렇게 밸런스가 있으면 네. 근데 클로즈 하시는 건 별로 안 권해요. 크레딧 카드를 클로즈 하는 것보다는 네. 밸런스를 없애시는 게 훨씬 네, 더 좋습니다. 네. 아니 그게 의외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러면 크레딧 카드 없앨게요 했더니 절대로 없애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거 없애면 오히려 크레딧 스코어가 자기 그게 히스토리인데. 그러니까요. 예, 크레딧 제가 뭐 잠깐의 상식이지만 크레딧 스코어를 계산할 때 토탈 어베일러블한 크레딧 중에 얼마를 썼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카드 자체를 없애면 토탈 어베일러블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낮아지게 되는군요. 네, 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만 불짜리 리밋에 1,000불 쓰신 분하고 네. 2만 불짜리 리밋에 10,000불 쓴 분하고가 달라지는 거지. 2만 불짜리 있던 카드를 없애면 그럼 아예 그거 없는 거네. 이번 크레딧 어베일러블빌리티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다릅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관리를, 매니지먼트를, 매니징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크레딧 히스토리 이렇게 있는 게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다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크레딧을 어뷰즈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크레딧 스코어를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참, 이 크레딧 스코어가 미국에서는 올리기는 힘들어도 내려가긴 너무 쉽게 내려가요. 네. 한 번에 100점씩 네, 막 훅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뭐 진짜 한 2점, 3점씩 그냥 조금씩 올라가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크레딧 스코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인분들은 크레딧 좋으세요. 많이 또 그거를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와서 보면은 진짜 크레딧 스코어 600 점대 같은 경우는 10점, 20점 차이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없는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몇 점 차이로 좀 안 되면 억울하잖아요. 진짜 억울하죠. 자기가 관리를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 융자할 때나 그럴 때는 미리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집 얘기하고 돈 얘기하니까요. 시간이 금방 가죠. 굉장히 금방 갑니다. 어쨌거나 지금 만약에 이런 몰기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MB은행 몰기지가 강해진 은행입니다. 네, MB은행 찾아주시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제니 씨가 이번에 3월달 맞아서 저희 그리고 저도 그렇고 모기지 디파트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디테일한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은행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단 시간이 아니라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시간은 제한이 돼 있고 이걸 다 할 수는 없는데 언제입니까 세미나가? 3월 19일 목요일. 다다음 주죠. 3월 19일 목요일 날 저희 링컨우즈 본점에서 세미나 저녁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몇 시부터입니까? 저녁 7시부터 계획인데요. 한 1시간 반 정도인데 한 6시 반부터 저희가 이제 오실 것 같아요. 손님들이. 리셉션도 서로 인사도 좀 하시고. 그래서 7시부터는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달라진 규정들, 그다음에 로우 다운 페이먼트. 오늘 다 얘기를 못했지만 그리고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한테 드리는 혜택들도 요즘 있거든요. 제가 그거 여쭤보려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Q&A 시간을 좀 길게 둬서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게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네,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본점 링컨우즈에 있는 본점에서 세미나를 무료 세미나겠죠? 당연히. 네, 무료 세미나를 무료뿐만 아니라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무료인데 얻어올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MB 파이낸셜 은행 링컨우드 본점에서 3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이거는 주변 이런 지점에 가셔서 궁금하신 사항은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또 맞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다 미리 오시겠다는 분들은 사실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미리 좀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하면요 진짜 자리 모자라요. 제가 항상 경험해 보면
모자르게 되니까 미리 나중에, 좀 예약을. 예, 나중에 막 서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무래도 강의하는데 좀 네. 웅성웅성하고 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네.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저희 직원들이 자리 다 리저브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꼭 미리 예약하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제니리 씨하고 함께 이렇게 좀 상담을 하거나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제니 씨는 네. 저희가 손님들하고 아무래도 어포인먼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저희 지점 한국부 직원들이 있는 지점에 네. 오셔서 얘기하시면 금방 어포인먼트 잡아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가도 네. 연결이 그렇죠. 되는군요. 그래서 저희 한번 한국부 있는 지점이 뭐 글렌뷰, 그다음에 골프, 네. 링컨우드, 샴버그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네. 오셔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하세요. 모기지 상담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만약 연결이 되면 해드리고 네. 아니면 또 어포인먼트 해드리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MB 파이낸셜 은행의 박성배 부행장, 그리고, 모기지 담당하시는 제닐리 씨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